이제 잡식 지나서 모든 체험을 마치고 점포 찾기에 나선 정환진. 창업 성공보다 더 어려운 내 점포 찾기. 첩첩산중 고민만 쌓여가는데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 제14화 1%의 어떤 것. 오늘도 창업 분석에 나선 정환진 대표. 첫 번째 목표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신흥상권. 제가 문정 법조타운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지식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좀 비교해보면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겸 이제 이곳에 온 겁니다. 이야, 참 테크노밸리답네요. 건물들도 예쁘고 우리가 여기 오려고 생각은 참 안 했는데, 그죠? 감탄을 자아낼 만큼 신도시의 파릇한 분위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새삼 구미가 당기는 대표. 중앙공원 같이 돼 있네, 진짜. 아예 부동산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는 거의 다 찼다는 거잖아. 혹시 이 부동산 없어요? 예? 부동산. 부동산은 이쪽에 가면 저쪽에 부동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권 정보를 입수하는 최적의 요소는 바로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겠죠.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네. 저는 이 주변을 잘 모르거든요, 아직. 근데 이제 누가 추천을 여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직접 상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는 프로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그 프로에서 상가를 찾고 있어요. 평수는 그러면 30평 30평대가 적당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테이블이 한 15개에서 19개 사이 그 정도 들어가는 테이블, 4인용 테이블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게 지금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잖아요, 그죠? 상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분홍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 매매부터 먼저 물어보고 매매는 어떻게 돼요? 지하층부터? 평당에 네. 뭐 2층 같은 경우는 한 1,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0이요? 여기서요? 엄청 싸네요. 싸다고요? 2층인데? 2층이 2층. 그러니까 오리지널 2층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말고. 1층은요? 1층은 이제 3,400, 3,500.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엄청 다른 싼데? 데 비해 싸죠. 뭐 위례나 이렇게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쌉니다. 네. 근데 나와 있는 일단 물건이 없어요. 거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1층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다양해야지 뭐 손님들한테 좀 말씀도 드리고 할 텐데 네. 맨날 뭐 한두 개 물건 갖고 네. 말씀드리니까 물건이 없어요. 지금 나온 거라도 있어요? 1층에? 1층은 나온 거 없어요. 다 팔렸어요. 1층. 나와 있는 거 고장 몇 개였지만. 얼마 정도예요? 지하 1층은? 매매는 근데 사례가 없어서 매매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양가 정도? 분양가는 얼마 정도 했어요? 1,000만 원 초반대 정도? 2층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지하 1층. 임대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보통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1층이나 지하 1층이나 1층이나 2층. 1층은 보통 요즘 층까지는 월세 400에서 450. 이 평이 보통 400이면 450 몇 평 기준이에요? 15평? 14평. 지금 1층에 혹시 상가가 적어도 25평은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35평은 이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더 이상 되면 제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없어요. 일단 거래가 돼갖고 여기는 지금 없고 큰 것만 있어요. 42평이나 42평은 얼마 달라고 그래요? 일단 권리금도 있고요. 6천 얘기하세요. 6천. 그 다음에 보증금이 7천에 400인가 그럴 거예요. 명도는 언제든지 되고요? 네, 뭐 입주하신 뭐 하시겠다는 분 있으면은 뭐 권리금 주고 받고 계약하시면 되니까요. 가볼 수 있어요? 네, 보실 수 있죠. 가보시죠.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더니 바로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죠. 상담하기 무섭게 현장 탐방에 나선 대표. 여기 꽤 될 것 같은데? 장사가 꽤 될 것 같은데요? 권리금은 조정이 가능해요? 네, 가능한.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할까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봐야 돼요? 이런 데는 잘 되죠? 잘 됩니다. 꽤 크네요, 여기는.
무조건 맛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맛도 좋아야 되고 젊은이들의 맛. 단골 장사니까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요. 응, 어차피 다 상주하고 있는 회사원들이 항상 먹는 곳이기 때문에 응. 일단 서비스가 좋아요. 여기 밑에는 어때요? 잠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1층이라 그랬죠? 1층이니까 이제 아무 곳에나 올리는 곳이네. 아, 여기는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 장소가. 보통 가루에 얼마씩 파는지는 알아요? 어떤 거요? 아, 이런 가게들이? 어떤 걸 얼마?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요? 이게 매장에 30평밖에 안 돼요. 잘 됐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월. 네. 30평밖에 안 되면 자리가 15개, 16개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지하하고는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다른 동네랑 지하가 조금 달라요. 음. 왜냐면 주차장 나가는 길이랑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밑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네. 저 밑에 저 바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네. 조금 더 개방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하는 지하거든요. 승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1층에서도 쑥 파여 있는 곳, 햇빛이 바로 들어가는 곳 지하. 이게 지하인가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하는 지하다. 1층은 1층이다.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현장 사무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1층을 보려고 해요, 1층이요. 요 건물 광장 쪽에 네. 30한 1평 정도 나오고요. 1억이 700이 1억에 700이요? 예. 혹시 그 상가를 가볼 수 있어요? 역시나 백문이 불여 일견. 현장으로 향하는 상권이 대표.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아무데나 상가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딱 정해진 데만 입주가 가능한 거고. 끝이라기보다 네. 이제 저 보이시는 사업들이 다 점심때 이제 밥을 먹으러 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접근성으로 보면은 더 가까운 거죠, 여기가. 그러면 오늘 가게는 요거예요? 두 칸 합치면은 여기 이제 전용 30, 한 1평 정도. 가운데 합칠 수가 있어요? 예, 가벽입니다. 아, 4개예요? 들어갈 수 있구나. 새 주인을 기다리는 빈 점포. 천천히 둘러보는데 어쩐지 선뜻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 모양이다. 표정이 밝지 않은 대표. 가벽에서 트면 되고요. 음. 이렇게 이제 두 칸이 나갔었던 거거든요. 지하는 어때요, 여기는? 지하는 별로예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가 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금액도 저렴하고 전용 면적 한 30평 정도 되는 게 한 230에서 250 정도가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여기 테크노밸리 단지가 이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원래 그 측정한 임대료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둘러봐서 간판을 보고서 이제 그 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기존에 있는데 여기는 매일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맛있는 집은 줄 서서 먹고 맛없는 집은 안 가고 이게 심하죠, 편차가. 그게 여기의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지하는 없어요. 지하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하 상권이 더 활발하다는 이곳. 사이드 쪽으로는 지금 전용 한 10평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일반 식당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작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42평 정도 돼요. 네, 이거 한 칸당 42평. 와. 때마침 좋은데? 비어있는 한 점포를 둘러보기로 했다. 와. 이거는 이제 1억에 얼마 정도예요? 1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5천까지도 가능하죠. 한 5천에 한 270 정도는 가능하죠.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이다. 네, 이거 이제 열려 있거든요. 네. 지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유혹되는 그런 게 없어요. 공사 중에 있거든요. 여기 누가 해요? 이제 이번에 계약이 됐어요. 보고 또 봐도 1%의 확률이란 내 점포 찾기는 어렵기만 하고 기존 식당들만 눈에 들어오는 대표. 이 집은 손님 많지 않아요? 네, 이쪽은 다 열려요. 매출 나온 거 보니까 한 300 정도 평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6개월치를
그 카드 전표를 받아봤는데 그걸 이제 일수 계산으로 나눴죠. 이제 31일로 해서 한 달 평균 나오는 게 3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평균 300이면 대단한 거죠. 남들은 잘만 한다는데 아우 정말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밑에는 좀 컸잖아요. 거기는 어떠세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가격은 싸지만 일단 접근성이 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기야 여기는 접근성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맛만 좋으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맛만 좋으면. 자, 매일같이 이어졌던 대표의 내점포 찾기. 그 발품의 여정을 볼까요? 먼저 인천 청라국제도시. 여기는 한창 공사들 중이네요.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신도시니까 일단 땅값도 싸고요, 임대료도 싸고요. 뭐 아무래도 보증금도 굉장히 싸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나와본 거고요.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1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차량이 들어가기 쉽게 해놨어요.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조금 색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상가 단지 부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지만 이 신도시가 커지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청라 찍고 위례 신도시로 가볼까요? 입주도 아직 다 안 됐고요. 건물들도 이렇게 보면 짓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또 얼마나 갈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주는 얼마나 했어요? 입주는 지금 몇 개 단지를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한참 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한 30억에서 30억 정도 나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여기 2-2가 지금 한 35억 정도, 34억에서 35억 정도 지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짓고 있으니까 네. 뭐 보실 수는 예. 이거도. 아 주변이 아니고 이쪽에? 네. 이게 언제 지어져요? 이게 한 12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35억이면 실제로 갖고 있어야 되는. 토지 분양가가 지금 아마 한 8억 정도는 지금 융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를 놔주고 바로 하시면 12억 정도 있으면 되겠네 하는 거. 그렇겠죠. 우리 신도시는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리고 아직 상권 형성은 좀 덜 됐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서 상권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상권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위례 찍고 분당 야탑으로 갑니다. 성남권을 중심으로 가장 상권이 발달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굉장히 비쌀 거고요. 월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내 가게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나에게 맞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단지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부동산들이 문을 열었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상대로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았네요. 좀 아쉽네요. 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마다 문이 다 잠겨 있네요. 여보세요? 네, 예, 그 부동산이죠? 네네네. 예. 혹시 이쪽에 네. 저희가 이제 상가를 좀 알아보러 왔는데 상가 빌딩. 상가 빌딩을 알아보러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상권을 보세요. 완전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찾은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곳에선 1%의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한 10억 정도? 그러면 저거는 안 되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되나? 돼지국수가 이때 여기 한식 맛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지금 얼마에 나왔어요?
대표를 보자마자 한 매물을 소개하는 전문가. 7개? 몇 개까지 다? 목탑방까지. 전세로면 얼마나 와요? 전세는 상가주택은 세게 못 받아요. 투룸이 1억 3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3룸은 2억 2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걸 다 하게 되면은 3억 9억이네.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좋은데? 25억이라는 것만 빼면 오늘이 주말, 일요일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은 상권 형성이 주중에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주말도 오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탑독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중, 저녁 장사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얼 창업 정환진입니다. 몇 주 내내 수도권을 누비던 대표.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한강을 찾았다.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막 배어 나올 때는요, 솔직히 주체가 안 돼요. 그러면 툭 트인 공간에 가서 어릴 적 시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런 외로움들이 풀려요. 보들표시잖아요, 그죠? 어릴 때 많이 불어봤는데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소리가 또 좀 신찮다 근데 또 이거 보면 참 신기하겠다. 껍질을 이렇게 벗겨갖고 싹 벗겨내면 옛날에 이게 굵으면 굵을수록 소리가 더 크게 났어요. 어쩐지 웃픈 상황. 외로움은 과연 덜어졌을까? 사실 그게 봄에 하는 거예요, 봄에. 봄에 이제 한창 물이 오를 때 그때 이제 해갖고 버들피리 만들어서 뭐 진짜 이렇게 피리도 큰 거 해갖고 만들기도 하고 조그맣게 또 만들어서 호각처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 아버지 생각도 교차를 하고 내가 이렇게 외로움 타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위안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덜어내고 또다시 우군을 찾아 나섰다. 대표의 창업 열정에 멘토를 자처한 허진숙 대표. 아, 이거예요? 그 결과물, 튀김한 거, 닭다리, 닭가슴살 이런 게 너무나 주의셔야 돼. 조금 큰 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작게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해서 사고 전기 주방 제품 사업을 하는 허진숙 대표와의 인연은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렌탈 프로그램 제가 갖고 있어요. 태국에서 이제 같이 하다가 오신 분인데 그야말로 SNS가 만들어준 인연. 이게 인덕션이라고 주방용품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CEO 과정에서 대표님 강의를 들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이제 이분이 저하고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친구 신청, 페북 친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또 흔쾌히 되게 열린 마음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늘 온 게 된 거였죠.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색다른 인연이 생기기도 한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실제로 가보기도 하자 하고 갔던 거죠. 인덕션이 진짜로 다 있네요. 그 스테이크 온도까지 9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갈대기 같은 것도 이게 뭐 밥하는 거예요? 밥도 하실 수 있고 찌개도 하실 수 있고 순댓국 같은 것도 네, 탕으로다가 그러니까 전체 가스로 조리하다 보니 인덕션으로 다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잖아요. 가스비하고 전기료하고 어느 게 더 비싸냐? 가스비를 최소한 50% 이상 전략 100만 원 정도 가스비 나왔다 그러면 전기요금 5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쾌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한번 끓여보면요. 이걸로다가 제가 한번 끓이는 테스트 할게요. 빠른 게 특징이에요. 전체 칼로리는 가스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빨리 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빨리 끓어. 원래 이거 쳐다보고 있는 냄비는 자체가
지금 테이블 여기 2개나 있잖아요. 아직 주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효율이 높고 어느 게 효율이 낮은지. 또 일반적으로는 불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덕션이 맞은지 안 맞은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취재를 하고 다니고 또 탐방을 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봐야죠. 한숨 돌렸으니 다시 점포 찾기에 나서볼까요? 이번에 찾은 곳은 서울 문정동 법조 단지에 들어선 신규 상권. 이게 이제 메인 스트리트예요, 메인 스트리트. 이게. 여기 꽉 쳐, 이게. 특별히 풍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그동안 대표의 상권 분석에 각별한 조언을 해주던 특급 멘토다. 거기는 이제 아까 그 역학을 강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수로 석사까지 받으신 분이고 마치 큰 누님처럼 저한테 이렇게 푸근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포를 창업한다 했더니 내가 봐주겠대요. 자청해서 나서신 분이에요. 좋다는 상권 발품 받아다닌 끝에 유난히 이곳에 마음이 가는 대표. 전문가의 시각이 궁금해 다시 찾았다. 법원, 검찰청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청라에 내가 창업을 했어요. 그럼 차를 끌고 도로에서 3시간 소비해요.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다. 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집 근처 없을까. 그 생각이 나서 갔던 거예요. 서서히 상권이 열리는 이곳. 몇 개 남지 않은 빈 점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5천에 360이에요. 5천에 360만 비싸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지. 과연 이곳이 1%의 확률이란 내 점포일까?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아직 뭐 완료된 게 없는데 고민 중에 있는 거죠. 여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앞으로 정말 시장이 뭐 어차피 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내년 봄부터 이제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상권 자체도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닐 것 같은데. 모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 일단. 제가 식당을 할 때도 탐방을 하다가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식당을 알게 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이렇구나 하고 전체 윤곽이 딱 잡히는 거예요. 지금 상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좋다는 데만 계속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윤곽이 잡히겠죠. 이거 입지가 이곳이 좋겠다. 가게는 이것이 좋겠다. 이게 잡히겠죠. 그때까지 가봐야죠. 다음 주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 점포 찾기를 위해 막판 진통에 돌입한 정원진 대표. 드디어 나만의 실전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 리얼 창업 정원진이 간다 제15화 짜릿한 경험편에서 공개됩니다.